안녕하세요. 연주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IS 계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IS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은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팩트일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논란을 좀 종결해 보고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을 때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지금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도 뭐 ISA 계좌에서 나오는 분리과세도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된다 안 된다 막 이게 말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일단은 ISA 계좌의 수익이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은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예.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서민형은 뭐 1000만원까지,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이런 ISA 계좌의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냈죠. 1월 31일 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임시국회를 통과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기재부의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일정을 잡는데 실패했다 해서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개정을 추진을 한다는 거지 이게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총선이 남았고 하니까 이제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그걸 못 넘어갔네요. 예, 못 넘어갔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를 넘어가는 초과이익은 분리과세로 해서 9.9%로 해가지고 세금을 부여를 하죠. 예, 부여를 하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왜냐면 ISA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유지하니까 3년간의 수익을 손익통상 해가지고 수입이 커지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니냐, 폭탄을 맞는다 안 맞는다 막 이게 말이 많아요. 예, 많은데 일단은 뭐 제가 정리를 했을 때 건강보험료 체계를 알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걸 또 정리하고 보니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수월액보험료라는 게 있고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 보수월액보험료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보수의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회사하고 반띵을 하죠. 예, 그래서 반반씩 내는 거고, 그 이외에 보수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100만원 벌었다 하면은 이 100만원에 대해서 직장인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예요. 예. 그 식은 뭐 요렇게 되는데 100만원 분의 12개월 해서 소득평가를 해서 보험료를 해가지고 요렇게 내게 됩니다. 예. 이게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계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 점수와 그 다음에 재산 점수로 나눠요. 그래서 재산 점수 플러스 소득 점수 해가지고 1점당 208원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죠. 나의 배우자나 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나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죠. 예, 요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속해 있으면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이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 기준 이하여야지 안 낸다. 만약에 이거 이상이면은 내게 된다. 그래서 기준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이 포함이 되니까 이거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지역가입자가 꼭 사장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영업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은퇴자인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안 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1,0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그 1,000만원까지 전부 다 소득으로 포함이 되니까 조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3년간 유지하고 있다가 해지할 때 ISA 계좌는 손익통상을 통해서 세금을 물리니까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ISA 수익은 현재 비과세든 분리과세든 건강보험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2024년 2월 27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 근거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근거 첫 번째는 금융투자협회 코피아의 질문글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이에요. 유관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이렇게 있죠. 예. 있는데 문의사항을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검색을 해서 보면은 2023년 9월 19일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WM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근거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 월액을 보면은 소득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44조 1항을 보면은 소득세법 제14조 사망 6호에 따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역가입자와 뭐 피보험자가 1,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소득세법 제14조 사망 6호가 뭐지? 라고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14조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 금액의 종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과세하지 않는 그런 소득,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6호를 보면은 제3호부터 5호까지 규정 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면은 원천징수된 소득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호부터 5호까지 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에요. 근데 이 5항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이 ISA 소득이거든요. 근데 6항에는 3호에서 5호까지 규정 외에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ISA 소득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ISA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이 비과세든 뭐 분리과세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는 합산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흔히도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게, 건강보험공단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인데, 보면은 소득세법 제14조 사망 6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면하는 특례법상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건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한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제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이잖아요. 근데 이 규정 외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 발생된 분리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득세법 제14조 사망 6호에 따른 소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ISA 계좌에서 나오는 뭐 비과세든 분리과세든 된 그런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데 제외한다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문구가 없으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근데 현재는 ISA가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부과를 검토할 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팩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만 제외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분리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현재 ISA는 취약계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지금 건강보험료를 부과 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부과해도 법적으로 걸릴 거 없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일단 뭐 ISA 계좌를 지금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러면 얘네가 스탠스를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무조건 ISA 계좌의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접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ISA 계좌를 운영을 하는데, 뭐 이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봐서 득과 실을 따져서 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ISA 계좌의 수익이 건강보험료 폭탄에 맞을까, 뭐 요거에 대한 팩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이 영상이 ISA 계좌에 대한 뭐 건강보험료 관련한 그런 궁금증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